안녕하세요.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들 가지고 요즘 정말 핫한 KT 투자 분석,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야, KT 주가가 2002년 민영화 이후 최고가라니 시장 관심이 정말 뜨겁네요. 네, 여러 증권사 리포트랑 뉴스 기사들 잘 봤습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KT의 그 최근 실적,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, 또 핵심 투자 포인트, 배당 전망, 미래 가능성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. 네네. 특히 그 2분기 실적이 어땠는지, 또 곧 있을 배당 발표,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와,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% 넘게 급증이라니 거의 9천억 원을 훌쩍 넘을 거란 전망인데 정말 놀라운데요? 이게 다 진짜 실력일까요? 본사 이익도 꽤 늘었잖아요. 26%나. 네, 그 숫자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죠.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그 광진구 부동산 매각 이익입니다. 거의 3천억 원 이상이 이번 분기에 딱 반영된 결과거든요. 아, 부동산이요? 그렇죠. 이건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인 거죠. 뭐랄까 약간 보너스 같은 그런 효과라고 봐야 하고요. 물론 본업도 나쁘진 않아요. 무선 매출도 한 1% 후반대 성장했고 5G 가입자 비중도 이제 80% 넘었고요. 인터넷 가입자도 1,000만 명 돌파했고 기본 체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, 일회성 요인이 크다니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겠네요. 근데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보니까 마케팅 비용 증가나 경쟁 심화 이런 우려도 좀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신규 가입자 유치 비용이 7%나 늘 수 있다. 이런 지적이었죠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비용 관리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. 이런 경고인 셈이죠. 그래서 이제 시장에 느는 다음 달, 7월이죠. 7월에 있을 그 분기 배당 발표로 확 쏠리고 있는 거예요. 배당 발표요? 네, 이 일회성 이익을 주주들하고 얼마나 나눌 거냐. 이게 이제 관건이 된 거죠. 아, 배당이 그래서 중요하군요. 근데 이미 분기 600원, 연간 2,400원 발표했잖아요. 지금 주가로 계산하면 배당 수익률이 한 4% 초중반 정도 되는데 이번 발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? 이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런데요. 첫 번째는 시장 예상대로 분기 600원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. 그대로. 네,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배당 수준이니까 주가는 아마 6만 원대에 안착하려고 시도할 겁니다. 근데 두 번째는 이게 가능성은 좀 낮게 보지만 만약에 700원으로 올린다. 오, 700원이요? 네, 이건 완전 서프라이즈죠. 연간 2,800원이 되면 배당 매력이 확 커지면서 KT 주가를 7번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촉매자가 될 수 있어요. 와.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진투자경관 같은 일부에서는 이런 일회성 이익에 기반한 배당,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냐, 좀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배당 결정 하나에 단기 주가 방향이 확 갈릴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지금 KT의 가치 수준, 이건 좀 어떤가요? 그 주가 순자산 비율, PBR이라고 하죠. 그게 0.86배 수준이라서 자산 대비 좀 싸다,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. 네, PBR은 그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잖아요. 보통 1보다 낮으면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. 2025년 예상 주당 순자산, BPS라고 하죠. 이게 한 7만 원을 넘을 걸로 보여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건 맞아요. 또 그 주가 수익 비율, PER,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지표인데 이것도 내년엔 실적 급증 효과로 8배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고요. 근데 그 증권사들 목표 주가는 차이가 꽤 크단데요? 유진투자증권은 비용 걱정 때문에 한 6만 6천 원, 좀 보수적이고 DB증권이나 대신증권은 또 7만 4천 원, 5천 원까지 보고 심지어 DB는 부동산 빼고 그냥 자산 가치만으로 11만 원, 이런 제시도 했어요. 하하, 그렇죠. 이 차이가 단순히 비용 문제일까요? 아니면 KT의 미래, AI 이런 거에 대한 시각 차일까요?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제 생각에도 단순 비용 문제라기보다는 KT가 앞으로 AI 같은 신사업을 얼마나 잘 해낼 거냐,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하.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6만 원 중후반, 근데 만약 배당 상향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터진다, 이러면 7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, 이런 시각이 같이 있는 거죠. 단기 실적이나 배당 말고 장기적인 성장 그림도 중요할 텐데요. AI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? 그 팔란티어와의 협력,
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그게 이제 KT의 AX, 그러니까 AI 전환 전략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단순히 AI 기술 도입, 이걸 넘어서 통신업을 기반으로 AI를 써서 기업 고객들, B2B죠. 이쪽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효율성을 높이겠다. 이런 큰 그림입니다. 네. 팔란티어 협력은 특히 금융권 같은 특정 시장을 같이 뚫어보자.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고요. 다만 이게 실제 매출로 바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시간이 필요하겠죠. 네. 그 외에 K뱅크 상장 추진하는 거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, IDC 사업 성장하는 것도 잠재적인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.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고 리스크 요인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그렇죠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이익, 이거 일회성이라는 거.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 가능성, 경쟁이 심해지면 비용이 늘 수 있잖아요. 네, 비용. 그리고 통신 본업 자체의 성장률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. 마지막으로 역시 그 일회성 이익에 기댄 배당 정책,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. 이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. 자, 오늘 자료들 쭉 살펴보니까요. KT는 지금 일회성이긴 해도 깜짝 놀랄 2분기 실적, 그리고 매력적인 배당에 추가 상향 기대감까지. 또 자산 대비 저평가라는 현재 가치. 여기에 팔란티어 협력 같은 미래 성장 스토리까지 이게 다 공존하는 상황이네요. 맞습니다. 딱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KT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7월 중순에 나올 분기 배당금 규모,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. 여기서 시장 기대치를 맞추거나 혹은 넘어서느냐, 이게 단기 주가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네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부동산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본업이랑 AI 같은 신사업이 꾸준히 성과를 내주느냐, 이게 중요해지겠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KT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 실적이나 배당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중해야 할까요? 아니면 팔란티어 협력 등으로 상징되는 AI 기업으로의 변신 가능성, 이 미래의 꿈을 얼마나 또 어떻게 현재 가치에 반영해야 할까요?